지난주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시민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총선용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었는데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많은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국민의힘 김포시장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는 하는데 검토 보고서 하나가 없습니다. 인구 50만의 18번째 대도시가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하는데 검토 보고서 하나 없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의 실정입니다. 이런 졸속 추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김포 시민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열어놓고 무엇이 김포를 위해서 바른 길인가, 이익이 되는 길인가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장관님께서 이 사안이 여러 가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와 차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그렇습니다. 장관님 또한 집권 여당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 이것도 사실이죠. 네. 그리고 장관님께서 미리 얘기했다면 소관 부처별로 상세히 조사했을 텐데 그런 과정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습니다. 맞죠, 장관님? 네. 여러 가지 국토정책의 변화,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많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도 주무장관 못지않은 역할과 책임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왜 장관님한테 이걸 얘기하지 않았을까? 혹시 장관님 이게 장관님 레임덕인가요?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강서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수도권의 위기감이 너무 높아서 졸속으로 굉장히 급해 있는 상태여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까? 정부는 집행기관입니다. 구체적인 그 정책 내용과 그에 따른 효과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과 부작용 방지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당에서 그러니까 먼저 항상 협의하고 이런 중대한 사안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21대 국회 들어와서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사전에 당정 협의가 실무당 정도 하고 고위당 정도 하는데 이런 사안을 전혀 정부와 교감하거나 주무장관님도 모른 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께서는 경기북도론 때문에 이런 논란이 촉발되었다 말씀하시는데요. 경기북도 설치법에 3건이 발의되어 있지만 2건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북도 주민투표 요구안에는 김포시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장관님이 사전 협의도 받지 못하고 현황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생기는데요. 5호선 연장이라든지 GTX 문제 그리고 지금 올림픽 도로가 제가 오늘도 5시 반에 출근했는데 6시 전부터 막힙니다. 김포 주민들은 1,200원 서울에서 유일하게 도강세를 내면서 일산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은 기존에도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현안으로서 지금 나온 그 행정구역 편입 문제와는 별도로 그에 영향받지 않고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교통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편입이 된다고 해서 당장 1시간 반 걸리던 게 갑자기 30분으로 단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철 공사 10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통을 해결하라는 것이 우리 김포 시민들의 요구인데 서울시하고 다른 지자체 도하고는 국비 예를 들면 철도를 올 때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로 편입이 되면 한 20% 정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국가와 지자체는 지금은 7대 3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4대 6이죠. 오히려 서울도 여러 가지 산적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재정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철도 문제, 김포가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지역도 한꺼번에 있는 겁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문제가 지자체 간의 협의가 안 되면서 김포시와 인천시 간의 노선 다툼으로 인해서 안 되면서 지금 7월 달에 하려던 게 장관님께서 12월 달로 연기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 연말까지 결론 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을 덮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기 출마하시려는 분이 5호선 안 되면 불출마하겠다고 예전 2017년도도 얘기했다가 지난번 총선에 출마했다가 확정이라고 허위서실을 하다가 선거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몇 달 전에도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한 이번 정치적 쇼가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노선 확정하고 예타 면제해서 이 밖에도 2033년까지 김포시가 73만이 됩니다. 지금 50만인데요. 지하철 공사 10년이 빠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장관님 지금 서울은 과밀 억제 권역입니까? 성정 관리 권역입니까?
서울은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밀 억제 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공장이라든지 대학 신설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고요. 이제 부담금 같은 것도 늘어나게 되죠. 인구 밀집 시설이 만들어질 경우에 최대 건축비의 10%에 달하는 과밀 부담금을 내야 되죠. 등록 면허세는 3배, 취득세는 2에서 4배 증가되고요. 공장 신설 증설 시에는 5배 이상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 맞습니까? 맞는데 서울 편입된다고 자동으로 과밀 억제 지역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지만 예, 아시는 것처럼 지역으로 그거를 지정하게 예외를 됩니다. 둔다라는 것이 또 다른 지자체 간에 또 갈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진규 장관님, 우리 김포에 여러 가지 뿌리 기업들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몇 번째로 많은지 아세요 혹시? 제가 정확히 화성 다음으로 김포가 8,000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 활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당정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차분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정착하기 어려웠던 뿌리 기업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졸속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부 장관님도 제가 이 영향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는지 되었는지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얘기하면서 김포 지역에 대꽃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여쭤본 거 기억나시죠? 네. 환경부가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몇 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숫자는 제가 뭐 많지 않죠. 뭐 네.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가 149만 평인데요. 여기에 이번에 지금 예타 중입니다. 기재부 장관님. 현재 예타 중인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해당하는 것이 산업시설입니다. 여기 지금 주물단지로 인해서 많은 환경 피해를 받았던 분들을 구제하고 산업시설로 재생해서 우리 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수도권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제활동의 효과를 주려고 하는 것이 국정과제이고요. 대통령님의 지금 예타 중인데 이것의 반이 산업시설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부분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성장 억제 권역으로 들어가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환경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현재 성장 억제 구역으로 들어가느냐 안 되냐 하나 이런 거를 수도권 예단하기는 어려울 서울로 것 같고요. 편입되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검토 안 해보셨죠? 이런 국정과제가 현재 예타 중인데 이런 논의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검토해 보신 적 없죠? 지금 이 김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졸속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재부 부총님이 네. 만약에 지금 예타 중인데요.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글쎄 아직 지금 상태에서 예타는 진행 중인 것이고 근데 예타 중인데 서울로 편입을 지금 오늘 특위를 만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네. 특별법을 만들어서 바로 통과시키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예타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경제성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충분히 사전에 하나하나 이런 문제들을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알려주셨다면 우리 장관님들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장관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국정과제까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김포시장이 10월 12일 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4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되어서 협의 주체는 누굽니까? 네, 그 지금 2015년 6월에 이루어진 4자 합의에 따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예. 앞으로 현 매립지 외에도 그 추가 사용 문제 이러한 부분은 4자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포시장이 독단적으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사자간 협의체에 김포시가 들어가 있나요? 지금 4자 간 협의체에는 세 개 시도, 그러니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 이렇게 들어. 김포시는 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제 그 예. 포함한 전체 경기도가 저는 왜 들어가 이렇게 김포시장이 서울시장 오늘 만나러 가신다는데 본인의 권한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또 사자협의체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걸 가지고 마치 서울시장한테 호객행위 하듯이 저렇게 얘기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서울 쓰레기 김포시 들어온다. 환경부 장관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김포시에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는데 이거를 3배 정도 증설한다고 하면서 서울 강남의 음식물 처리라든지 이런 거 다 갖고 온답니다.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악취가 심한데 예를 들어서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포에 지으려고 하는 거. 그건 권한은 누가 있나요? 지정 권한은?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마포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지정 권한은 서울시장이 있죠. 네. 자치구청장이 없죠.
우리 오세훈 시장이 광역소각장을 지정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포구 지나갈 때마다 빨간 현수막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쓰레기장, 소각장, 다른 지역의 음식물 처리장까지 김포로 모든 기피시설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김포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행정부라든지 어디에도 검토된 바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가 편입이 되게 되면 지방세의 세원도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치구가 거둘 수 있는 것과 특례시가 거둘 수 있는 세원은 다르죠. 지방세 같은 경우는. 맞죠? 현행은 뭐 이 시군세가 있고 또 네, 자치구세가 그렇죠. 있고 제가 현재로 계산해 본 바로는 한 2,433억 원의 지방세 감소 현상이 최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은 줄어들고 성장 억제 권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금은 부담은 늘어나고 규제는 더 많아지고 또 재정 분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김포시가 당면한 교통 개선에 여러 가지 재원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장단점을 비교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정부와 함께 이런 부분을 맞대고 오랫동안 논의해야 되는 것이 행정구역 개편인데 지금 검토보고서 하나 없이 여기 계신 장관님들도 무슨 사안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게 이런 사안이 진행되는 것이 맞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재부 부총리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빨리 지하철 5호선 예타 면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김포와 인천시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맞춰지고 하면은 국토부에서 협의안을 가지고 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할 겁니다.